저거 안 바꿨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뀌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야 뭐 승패보다는 내용이긴 한데 뒷문 내용이 좀 별로긴 했죠. 다 끝났지. 마이크 음질 어때요?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퍼지는 걸 막아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죠. 쌩쌩한 젊은 투수들로 교체가 된다는데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개막전도 봐야긴 봐야 돼요. 음악이 좀 크다고. 저기가 그리고 저걸 안 바꿔놨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을 야구 가는 팀, 그러니까 팀들이 이제 초반에 좀 부진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불펜이 약한 팀인데 가을 야구 갔던 팀들은 초반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여파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도 처음이기는 해도 가을 야구는 갔고 거기서 선수들도 공을 던졌고 거기서 오는 회복이 좀 더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맘때쯤이면 회복이 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현상 선수, 박상원 선수도 스프링 연습 경기 때 안 좋았던 모습들이 이맘쯤 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이제 곧 개막쯤 되면 이제 괜찮겠구나.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번 초반에 늦게 올라고 후반기에 후달리는 게 패턴이죠. 그렇긴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아무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답답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박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속이 올라와야 뭔가 하는 선수니까요. 오늘 에르난데스 선수는 좋았죠. 확실히 조금씩 더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도. 본격적인 이야기는 8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잘 적응하고 있는 거는 다행인 점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우준이 제일 답답해요. 그 선수에게 타격을 바란다라는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어서들 오세요. 일단은 수비 때문에 주전이라는데 9번은 쉬어가는 타석이 됐어요. 연습 경기 때는 그나마 좀 인타고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타선이야 개막 때 맞추는 거니까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 되는 거기는 한데 참 물론 불펜 선수들 중에서 좀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 선수가 있기는 한데 참 악성 매물 하나씩은 있는데 안 좋은 거라고요? 타이밍이 안 맞나? 그걸 보는 팬들은 비싸서 안 쓸 수도 없고 심우준 선수도 연습 경기 때 좀 타고 질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하긴 했을 텐데 타격이 잘 될 수 없는 폼입니다. 일단 본인 폼을 성공 시점 뭐라고 표현을 했더냐? 성공 시즌이 있어 타격적으로 성공 시즌이 있어야 그래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긴 하니까요. 나아지기를 바래야죠. 타격감이 올라오길 바래야 돼. 뭐 언제나 말하지만 한 2할 4푼 5푼만 때려줘도 도움은 많이 될 테니까. 근데 뭐 감백호 선수는 그러고도 막 홈런 때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러다가도 홈런 때리고 그러다가도 적시타 때리고 어떤 면에 뭐 박성민 선수 어떨 때는 막 그 선수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타격하는 거 이렇게 보면 우르크 70에서 80만 쳐줘도 되는데 너무 안 되긴 하네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참 그렇긴 하죠. 그게 솔직히 좋은 게 아니기는 하지. 풀스윙을 하고 있는데 그 디딤발이 이제 확실히 고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시야도 그만큼 흔들리는 거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치는 선수들은 또 쳐요. 그게 강백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천재 타자 했던 이유가 저지랄하고도 치는구나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마이크 음질은 좀 혹시 뭐 다르거나 막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피드백 받아야 되는데. 어,
그냥 울리는 거 정도만 안 느껴지시면 됩니다. 어, 그게 아니면 이걸 할 필요는 없어서. 네, 아마 내일은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왕희천 선수밖에 남진 않아서 어, 황준서 선수도 그렇고 엄상백 다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내일은 왕희천 선수가 나서야죠. 좀 먹먹한 소리 느낌이긴 하다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게 또 너무 이게 방에 제가 뭘 갖다 놓거나 그러질 않아서 이게 울리면 그것대로 좀 그렇게 별게 음질이 너무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이크 이게 좋은 걸 써도 그거는 못 잡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뭔가를 채워놓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둘러싸 놓기만 하더라도 좀 낫다고 해가지고 해놓기는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 음. 막 울려가지고 윙윙 하는 그런 것만 없어지면 되긴 하는데.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거나 별로다 뭐 그러기는 합니까? 괜히 이전까지 그냥 낫다라고 하시면 이거 그냥 치워버리고. 괜찮아요? 뭐 좀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더 선명한 것 같다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그럼 치우지 뭐. 어색하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보자. 이러면 치운 거거든요? 어. 뭐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차이가 좀 있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어, 좀 이게 더 낫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요. 괜히 이게 가끔 이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마이클이 너무 울리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나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잡는다고 해가서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음. 다들 낫다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냥 해야지 뭐. 에. 난데스 내려가고 불펜드 수비들 야라를 한다고. 그냥 그렇지. 아,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음. 일단 8시니까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오늘 라인업은 뭐 그동안 나왔던 선수들의 이제 손아섭 선수가 좌익수로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고요. 다른 선수들은 나올 선수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오늘은 에르나데스 선수가 153kg, 1회는 153kg로 시작을 했고 오로지 속구만 던졌습니다. 특히나 우타자 몸 쪽으로만 이게 붙이는 부분, 투심으로 붙이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었고 9구로 이제 이닝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시작해요. 2회는 슬라이더하고 체인지업을 추가하면서 레파토리로 좀 늘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진 플라이 삼진 39로 이제 마무리했고 7이 투심볼러 그러니까 싱커볼러인 선수이다 보니까 몸쪽 승부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싱커블러가 제구만 된다고 한다면 이 선수가 충분히 안정감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끼리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싱커를 몸쪽으로 낮게 형성을 시키면서 좀 높았던 공은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안쪽으로 조금 높을 때는 좀 방망이 걸리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낮게만 들어갔을 때는 계속해서 땅볼을 유도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몸쪽은 속구로만 변하고 그리고 변화구는 무조건 바깥쪽. 그러니까 우타자 몸쪽으로는 변화구가 안 들어가요. 변화구가 거의 없어요. 그냥 투심으로 대부분 투심으로만 쭉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이제 변화구가 형성이 되는 체인지업도 바깥쪽으로 던지더라고요.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들은 이제 약간 바깥쪽은 약간 버리고 몸쪽 직구를 노리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싱커의 제구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 선수이다.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낮게 이제 투심들이 들어가면 그런 거에 이제 빠르게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제구가 좀 괜찮으면 변하고 살짝 한 번씩만 던져줘도 뭐 통할 만한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생각만 하고 좀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회도 이제 152km까지는 유지를 한 상황이었고요. 3회부터는 포심도 같이 던지더라고요. 원래 투심만 던졌던 웰케 선수이고 거의 90%를 그 정도 던지니까요. 근데 투심이 몇 번 이게 공이 이제 높게 제고될 때는 이게 빠졌었어요. 몇 개 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보다는 바깥쪽 포심 탁탁 던지고 투심을 안쪽으로 좀 이게 눈을 속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볼배합이나 이런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바꾼 부분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KBO는 아직까지는 포심이 통하는 리그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스프릿 스토브 리그 때 웰케 선수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심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 최소한 6대4 정도는 돼야 된다. 6이 뭐 싱커면 4 정도는 포심을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우리 리그는 그리고 제구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였으니까 포심을 가지고 좀 더 카운터를 잡고 그 다음에 투심을 살짝 가운데성에서 떨구기만 하더라도 조금은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래도 둘 다 3회부터는 좀 해줬다. 뭐 그 정도. 일단은 포심이 생각 나쁘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속구가 150km,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59 이후로 구속 조화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59가 지금 현재 에르난데스의 그 투구수예요. 이제 다음번에는 여기서 더 업이 돼야 되겠죠? 5회도 그냥 3자 범죄로 잘 끝났습니다. 오늘 박지용 의원이 커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느린 공 있으면 좋긴 좋겠다.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느린 공 하나 있으면 그냥 카운터 잡는 용으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이전을 잘 활용을 안 하네요. 저 지난번에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는 유독 하이볼 들어가지 않았었고 5회 때 가서야 이제 하이볼 한두 개가 정도가 보였어요. 일단 제구가 낮게 형성이 되니까 굳이 하이볼을 던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느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겠지만 어쨌든 포심을 하이존에 그냥 강하게 빵빵 두드려면 그만큼 또 낮은 공에는 또 좀 더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시야가 높아지잖아요. 시야가 높아지면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이 낮게 깔리면 그게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이존을 조금 활용하면 좀 더 나아진 피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포심을 웬만하면 하이패스볼은 포심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긴 좋으니까요. 그 포심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볼로 던져서 뭐 헛스윙 해주면 좋고 아님 말고 약간 목적구로 쓰면 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었으면 참 괜찮겠다. 그러면 좀 더
그 활용하는 스트라이크 존이 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단순한 피칭이니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더 위력이 좀 있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고요. 오늘 타격은 손아섭 선수, 하주석 선수가 장타를 만들고 허인서 선수도 장타를 만들었다라는 부분. 오늘은 어쨌든 손아섭 선수하고 페라자 선수가 참 잘했던 경기이긴 해요. 초반에. 5회는 또 최은성 선수 적시타가 나오기도 했고요. 좀 그래도 중심 타선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민우 선수죠. 제구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선수가 멜켈 에르난데스 선수고 멜켈 에르난데스가 똑같이 싱커가 좋은 선수잖아요. 구속은 152가 나오는 싱커이고 움직임도 더 좋고 그런 공을 보다가 이민호 선수의 144짜리 투심 움직임도 덜한 투심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제구가 된 것도 그냥 두산 타자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실책이 또 나오니까 강한 타구가 나가고 실책이 나오니까 또 저거 볼넷 내주면 안 돼. 약간 안 맞아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를 몰리는 공도 그 다음에 좀 있었어요. 실책하고 나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홈런 맞고. 맞아. 그게 타자들이 그 전에 이제 이민호 선수 공을 봐도 분명 라인 코너 막 제구를 가져가지 않고 약간 가운데성으로 약간 몰리는 공도 있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땅볼이 되거나 플라이가 되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나이스하게 빠바박 맞은 거 보면 영향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슷한 구종 비슷한 건데 이제 구속도 낮고 구위도 낮으면 무브먼트도 약하면 아무래도 뭐 타자들은 적응하는데 더 쉬울 테니까. 대신에 이상규 선수는 오늘 굉장히 잘 던졌고요. 그리고 오늘 강재민 선수도 계속해서 투심을 던지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파도타기님 안녕하세요. 어, 강재민 선수가 본인이 이제 계속 안타도 하고 실점도 하고 하면서 좀 타겟책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경기 때는 그래도 포심을 좀 던졌던 것 같은데 이게 청백전 이후로는 계속 투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낮은 코스를 조금 더 이렇게 무브먼트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슬라이더가 좀 나아지긴 했더라. 나아지긴 했습니다. 바깥으로 휘어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연습 경기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슬라이더라고 찍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 보통 슬라이더가 이게 실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옆으로 휘는 그 슬라이더잖아요. 강재민 선수 슬라이더가. 근데 찍힌 건 슬라이더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무슨 업슛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도 커브인가? 저거 뜨는 커브인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했는데 찍힌 건 슬라이더로 찍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강재민 선수 커브를 던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봐서 근데 그런 유형의 이게 뜨는 거는 어쨌든 커브긴 한데 뭔가 그 공이 이제 삼진을 유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걸 계속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커브를 슬라이더가 약간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 건지 아니면 진짜 이번에 한번 타계를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공을 한번 던져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뜨는 공이 하나가 보였다. 네, 그게 일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건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어,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직구가 그냥 하이 패스트로 빠져나가는 거라면 안 속을 텐데 커브라면 좀 쓸만하니까. 어. 그래서 실투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고 그걸 의도적으로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니길 바란다. 실투가 아니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강재민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 어쨌든 시범 경기로 오면서는 강재민 선수가 일단 실점 같은 거는 좀 없는 편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실점 없이 주자는 허용해도 실점 없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연습 경기 때보다 좀 나아진 거는 분명해요. 좀 반가운 요소긴 한데 문제는 구속 구위는 좀 더 올라갈 필요는 있다. 최소한 구속은 좀 많이 올라갈 필요는 있겠죠. 148, 149 최소 여기는 찍어줘야 되니까 2kg 정도는 더 늘어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그래야 좀 쓸만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46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8회 박상원 선수가 올라왔어요. 박상원 선수가 진짜 8회 참 신기해. 8회만 올라갔다 하면 쳐맞아. 진짜 신기할 정도로 어쩜 저렇게 8회만 올라갔다 하면 쳐맞는지 진짜 궁금해. 아니 148이 나왔는데 충분히 148이면 박상원 선수가 타자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는 구속이 나왔는데 전혀 대처를 못해요. 아니 이기질 못해요. 타자 방망이를. 그러니까 9위가 안 올라왔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8회만 올라갔다 하면 저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7회, 뭐 그전에 6회 올라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닝 마무리하고 내려오고 주자 서영에도 뭐 마무리하고 내려오고 마무리 9회에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상할 정도로 8회만 됐다 하면 저래요. 주연상 선수도 저러거든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좀 그러다 보니까 장타장타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되면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한승혁 선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스윙맨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어린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 들어와서 기회를 받으면서 경험치를 쌓다가 필승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던지면서 좀 더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필승조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주연상도 힘들어 박상원도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요 추격조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니면 2군에서 지그작을 하던가 그러면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더 빨리 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거고 경험치가 없고 한 시즌 동안 잘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잘 던지지만 지금은 잘 던지지만 그래서 오늘 박상원 선수는 진짜 좀 이런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음,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가을 야구를 했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그만큼 늦어지기는 할 겁니다. 그건 또 있어요. 그 부분도 그런 영향도 분명은 있기는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이 너무 오랜만에 가을 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확 느끼지는 못하고 왜 안 돼라고 할 수는 있기는 한데 보면 항상 불펜이 약한 팀들이 어 가을 야구를 한 팀들이 하면 이제 그 다음 시즌 초반에 좀 힘들어하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뎁스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뎁스가 적은 팀이라면 네 우리도 어쨌든 가을 야구에서 주축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회복이 덜 된 거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다.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기는 하겠죠. 이거는 희망사항이니까. 아,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도 워낙 많기도 하고. 우리가 중창검이 너무 적기 때문에 특히나 아직까지는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됐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서현 선수. 저번에는 정말 나이스하게 던졌지만 오늘은 어, 좀 아쉬웠죠. 구속은 나왔고 제구도 엄청 흔들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살짝씩 다 그게 빠지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볼이 좀 많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템포가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투구 폼을 보면 이게 템포가 정말 빠르게 던졌던 부분들이 일단 보여요. 코너보다는 이제 진짜 가운데만 보고 던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살짝씩 다 볼이 되는 투수 입장에선 가장 짜증 나겠지. 완전히 그냥 많이 빠져버리면 폼이 문제라고 하겠는데 이게 도착 지점이 너무 그게 스트라이크로 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어, 별 이렇게 좋은 투구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음. 그래도 슬라이더로 던지면서 슬라이더를 약간 두 개를 던지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약간 그걸 연습을 하는 것 같았는데 슬라이더가 좀 크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짧게 가는 약간 커터처럼 들어가는 슬라이더 약간 좌타자 몸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푸시가 되는 슬라이더가 하나가 있고 각을 크게 하는 슬라이더가 하나가 더 보이긴 하더라고요. 음. 일단은 그걸 던지면서 이제 이닝을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거는 좋아 보이더라. 음. 그거는 체인지업을 던지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이긴 했어요. 슬라이더는 좋았다. 속구 제구가 안 돼서 그렇지 슬라이더는 음, 슬라이더는 좋았다. 개인적으로 항상 말했던 게 김서현 선수한테 커브가 있으면 좋겠다. 좀 각이 큰 게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만 그 정도의 약간 각이 큰 슬라이더가 좀 생겨가지고 그 부분으로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음, 오늘 경기는 대강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구속은 나오는데 무브먼트 구위가 줄어들 때 보통 데드함 증세 그런 경우 있죠. 박상원 선수도 오래 버틴 선수기는 하지. 군대 가기 전에 데드함 증세가 좀 있기도 했었고 어, 군대 갔다 와서 회복을 하고 나서 어,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마무리할 때는 분명 체력적인 저하가 있었던 걸로 보여졌으니까요. 금방 회복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어, 분명 구속은 나오는데 음. 주말이나 다음 주 아무래도요. 왕해청 선수 나오고 순번을 어디에 들어갈지가 좀 궁금하긴 하다. 한 번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기는 했거든요. 류현진 선수 한 번 정도 들어간다고 해야 되고 정우주 선수가 아마 목요일, 금요일 좀 빠르게 좀 던지면서 한 두세 번은 나오긴 해야 될 텐데 국대에서는 딱 한 번밖에 못 던져서 마무리 동작할 때 좀
폼을 조금 바꿨다고는 합니다. 크게 바꾼 건 아닌데 약간 폼 부분에선 좀 바꾼 게 있다고는 해요. 음. 그것 때문에 작년에 그 모습하고 좀 달라진 걸 수도 있겠다. 보통 원래 조금 이제 투구 폼은 바꿨을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분명 있기는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게 이제 박상원 선수 본인이 이야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폼을 살짝 바꿨다고는 했거든요. 음. 쓰는 근육이 달라지면서 구속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구위가 안 나오거나 그런 케이스는 분명 있기는 있어서 음.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루틴인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를 때 이유 중 하나는 어깨에 이제 힘 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그 힘을 쓸 때 목소리를 내면 이게 어깨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게 확 하고 이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게 좀 힘이 좀 압박이 좀 있는 선수들은 일부러 소리를 내라 그렇지. 내면서 던지라. 자연스럽게 이게 힘이 빠지니까. 박상원 선수도 짧게 투구폼을 가져가고 바로 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 더 주면 이렇게 꽂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음. 방송 때문에 방송이 가까이 있으면 더 크게 들려.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박상훈 선수는 걱정스러워요. 주연상도 그렇고 박상훈도 그렇고 요 두 명이 아이고 두 선수가 참 초반은 조금 버텨줄 필요가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빌드업을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준영 선수야 작년에 던진 게 있어서 좀 금방 적응하겠지만 김도빈 선수가 바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두 명이 좀 더 빌드업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불펜 FA 진짜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죠. 정말 불펜 FA 20대 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거든요. 주건 선수가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그러면 너무 혹사당했다는 이유로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사 안 당하고 그래도 보통 하면 한 32에서 3 정도에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30살 먹은 불펜을 왜 사냐. 그렇고 좀 힘 있을 때 뭔가 나오지는 못하지. 아무래도 어쨌든 1년을 다 난다는 나야 이제 그게 한 1년으로 쳐주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펜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걸 수도 있어요. 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구단이 144경기도 안 뛴 선수에게 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펜 FA 진짜 쉽지 않죠. 불펜 FA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시즌부터 잘했던 경우가 많지도 않아. 보통 마무리인 경우는 좀 괜찮은데 뭐 오승환 선수, 송승락 선수, 정우람 선수, 그러니까 마무리로 이적을 했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는 좀 나은데 그래도 마무리는 좀 관리를 좀 해주는 편이니까 불펜들은 진짜 쉽지 않죠. 셀머리 개발한다고?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어린 선수들이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물론 뭐 선발 쪽에서 이제 2명 정도가 지원군으로 들어갈 거고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몇 명 경험치 있는 선수들이 올라올 거고 자리 뭐 채우려면 채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윤산호 선수도 있고 윤산호 선수가 8회는 몰라도 7회는 소화할 수 있을 거니까 내일 청이 던지는 거 보고 5선발 결정 나겠죠? 아... 글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음. 본인이 일단은 시작을 선발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딸 엄상백이나 황순서 같은 경우는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왕해창 선수는 일단 고정적으로 일단 들어가잖아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까지는 네, 류현진 선수도 빌드업은 뭐 한 경기 정도 하면 그 류현진 선수도 맞출 수 있겠죠. 오늘은 그 태근존은 그 쇼츠로는 봤습니다. 오늘 클릭률이 별로네. 심판도 퇴근을 해. 물론 왕해청 선수가 이번에도 1회 때 그렇게 좀 실점이 많으면 고민은 좀 하겠죠? 3번 연속으로 1회 실점을 했던 거니까 이전 경기까지는 그래도 추운 날씨라는 변명거리가 있었던 상황이지만 내일까지 좀 문제가 되면 그때는 고민이 좀 많이 하겠지. 그때는 다른 선수들이 워낙 지금 페이스가 좋긴 좋으니까 대체 선수가 없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저는 내심 황준서 선수가 갔으면 메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합니다. 미래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엄상백하고 왕해천이 불펜으로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이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거야 김경문 감독이 선택하는 부분이겠지. 1회를 그 불펜 1회 그 선발 1회하고 불펜 1회하고 그 1이닝하고는 달라요. 선발 때는 왜냐면 이게 많은 투구수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가볍게 약하게 던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감각이라는 게 바로 잡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그게 이제 투수마다 다릅니다. 근데 불펜 같은 경우는 그냥 한가운데 보고 강하게만 던져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구가 솔직히 불펜에서의 제구는 그냥 가운데 구위를 강하게만 던지면 되는 거라 좀 달라요. 왕해천 선수가 뭐 다른 뭐 파이어볼러들처럼 제구가 아예 안 되는 선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강하게 던지는 뭐 그런 것만 한다고 했을 때 뭐 흔들리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처럼 그런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선발로 시작하는 거하고 불펜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그래서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잡히는 게 늦는 선수들이 있어요. 늦는 선수들이 있어. 맞아요. 1회를 다들 어려워하니까. 근데 그게 유독 심한 선수가 있고 덜한 선수가 있고 막 그런 거지.
심하면 그러면 좀 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하겠다마는 아직까지는 왕유청 선수가 그게 심하다라고 막 그 확정 짓기는 좀 이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내일도 똑같이 그러면 고민은 하겠지. 세이브 상황이 아닌데 나와서 제멋대로 던진 것 같다고? 준서가 선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음. 미래적으로는 이제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냥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과연 언제까지 선발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진짜로 8년 동안 계속 선발을 시킬 거냐.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황준서 선수는 어찌됐든, 일단은 선발로 시작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니까. 음. 두 번째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시간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솔직히 가능성 한번 타진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시안 게임? 그러려면 선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성이 타진될 테니까. 누가 갈지 누가 알겠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분명 쉬운 선택지는 분명 아닐 거고, 미필 선수일 때 많은 걸 더 바랄 수는 없고. 음. 급해. 솔직히 다 급해서. 아직까지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다 급해. 김서연은 하나님도 모르고 떴다고? 커맨드. 좀 많이 던져봐야 되나? 이게 아직 시범 경기라 가지고 연투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어서, 음, 좀 공을 좀 던져봐야, 좀 많이 던져봐야 좀 잡히려나? 황준서, 엄상백 원 플러스 원으로 5선발하는 게? 근데 그게 김경문 감독이 선호하는 그런 건 아니긴 하잖아요. 일단 문동주 선수 그 다음으로는 엄상백이든 황준서든 준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 문동주 선수가 투구수 빌드업이 다 된 건 아니니까 한두 경기 정도는 롱맨을 좀 붙여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황준서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투구수를 조금 확보하는 걸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음. 문동주 선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69에서 79 정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황준서가 뒤에 붙어가지고 이닝 정리하는 2, 3이닝 정리하는 그 그림으로 갈 것 같기는 하더라. 갈 것 같아요. 준비를 그렇게 짠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면 솔직히 황준서 선수 할 때 마운구를 던지게 했다라는 거에 왕해창 선수를 뒤로 뺄 것도 아닌데 시켰다는 걸 보면 그거 노리고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음, 지금 당장의 순번으로는 이선발이긴 한데 오웬 선수 다음에 그 뭐냐 문동주 선수가 나왔으니까. 어.
세 명이 다 갈 수 있냐고요? 솔직히 쉽지 않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진짜 우리로서는 이게 또 고민인 게 또 아시안 게임은 진짜 시즌을 하는 도중에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그냥 빼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물론 그렇긴 하죠. 순서는 뭐 의미 없기는 하지. 음. 개인적으로는 류현진 선수는 5선발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5선발이 어찌됐든 패싱이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는 좀 관리를 좀 빡세게 받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선수에게 정규 이닝을 다 소화시킨다라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거의 이제 진짜 한계가 온 거지 아닌가. 이제는 한 120이닝에서 130이닝 정도만 던져줘도 오선발로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던져줘도 류현진 선수는 그 정도? 그 정도만 던져줘도 오선발에 그 정도 그냥 로테이션만 진짜 잘 지켜주면서 10승 가까이만 해주면 감사하지. 또 오선발은 또 이제 1선발하고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5선발에 있으면 참 여러 가지로 든든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죠. 서른 이제 40 넘었는데 국내 투수 중에서 최그 3선발을 그 뭐냐 에이스 역할 국내 에이스 역할을 하라는 건 너무 그거는 기존의 선수들이 창피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시범순이 롯데하고 두산은 진심입니다. 롯데는 언제나 뭐 시범 경기는 그러긴 하네요. 시범 경기 내내 지금으로서는 어, 계속 연습 경기 때는 계속 강백호 선수가 좀 나서기도 했었는데 시범 경기 들어와서는 계속 지명타자이네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두산도 경쟁 치열하고 거기 내야는 이미 뭐 포화에 박찬호 선수까지 이제 했던 거니까 오히려 외야는 좀 덜할걸요? 이전보다는 내야는 진짜 엄청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몇 명은 시즌 중에 또 외야 나간다고 하는 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힘 빼고 시즌 들어가는 거냐고? 근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빠졌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맘때는 백업 선수들이 잘해요. 백업 선수들은 페이스를 좀 일찍 잡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애들만 나온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나 보구나. 한동이 빠지고 노진혁 코러프에 1루 수비 시켰는데 야랄랄로 팬들 꺼지라고 소리 질렀다고? 노진혁 선수가 1루 수비가 해본 적이 없나? 유격수하고 저기 뭐냐 유격수하고 3루만 했었나 보구나. 1루가 좀 낯선가 보다.
일루에 오는 공을 못 잡아요. 음, 발은 좀 찍습니까? 일루는 좀 발을 찢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허리 때문에 숙여지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일루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생각보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수비들이기는 하거든요. 다리를 찍기도 하고 어, 그 공을 잡을 때 또 숙여야 되기도 하고 태그 할 때도 그렇고 약간 턴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해야 되는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허리 쪽에 좀 어, 그래서 일루수들이 이제 허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오진영 선수 그 허리 괜찮나 모르겠다. 어쨌든 3루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음. 아, 맞아. 손호영 선수는 중견수에서 잘한답니까? 롯데 걸 못 봐가지고, 어, 잘 잡나? 다시 3루로 갔다고? 한동희 선수가 없으니까. 하긴. 한동희 선수가 당장은 없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강제 3루 복귀. 참, 그치. 나승엽 선수가 3루가 됐다고 한다면 제법 그래도 인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 수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아무래도 1루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나승엽 선수가 생각보다 공을 잘 잡아가지고 던진다고 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텝도 괜찮다고 하고 근데 뭐 없으니 뭐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중징계를 안 한 거는 결국은 쓴다는 얘기일 텐데 음. 거기가 고승민하고 나승엽을 어디 짱박아 둘 수 있는 그런 뎁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니까. 수비애가 최악이었다고. 근데 그 선수는 저기 고교 때나 다 일루스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야수할 때는 그거 다 일루수로만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두 명을 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뎁스가 아니긴 해서. 뻣뻣하다고? 그렇기는 하지. 제가 나승엽 선수를 좀 높게 치지는 않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음, 수비할 때도 그렇고 타격할 때도 그렇고. 물론 딱딱해도 잘하는 선수들 많지만 유연해야 안 다치고 오래 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내복사근은 고질병 됐다는데 한 번 찢어지면요. 이게 근육이 한 번 찢어지는 거니까 또 이게 야구 선수들에게 내복사근은 훈장 같은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 중에 하나기는 해요. 거의 연례 행상처럼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심하게 찢어지느냐 아니면 좀 찢어지다 마느냐 뭐 이런 약하게 찢어지느냐 약간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원래 훈장 같은 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즘 들어서 더 턴에 대해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스윙하는 걸 이제 턴을 하는 걸 좀
요구하기도 하니까 더더욱 좀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좀 있지. 내복 사고는 훈장 같은 거라 거죠. 음. 확실히 내복 근데 문제 그건 있어요. 내복 사고를 당하고 나면 확실히 백스피드나 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되기는 하더라. 소극적으로 변하기는 하더라. 음. 확실히 턴 같은 게 힘들어서. 그게 이제 한 번 또 찢어지면 또 못해도 한 3개월 정도는 또 쉬어야 될 테니까 또. 어쨌든 없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음. 부상도 실력이라고 그쵸? 턴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어, 어, 어. 네, 양성호 선수도 내복상은 고생 많이 했죠. 많아요. 내복사근이 아마 내복사근이 진짜 제일 많을걸요? 어. 그리고 재발도 가장 많이 당하는 그런 거고. 위험하지. 위험하기는. 음, 그렇기는 하지. 잠깐만. 한 번 안 되는 건 진짜 잘 안 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간단해. 한동희 선수 아시다시피 로우 코스에 좀 약점이 있잖아요. 생각해 봐봐요. 이군 선수들이 떨어지는 공을 완벽하게 던지는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스트라이크 존으로만 승부를 할 거고 변화구들도 대부분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질 가능성이 높고 그 위력적이게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 뭐 살짝만 높아도 뭐 방망이에 걸리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이게 원래 이군 여포라고 하는 선수들 특징이 그거예요. 어. 떨어지는 공에 약점이 있는 선수인데 2군에 가면 그런 공을 잘 못 던지니까 그냥 방망이에 그냥 다 걸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웨인이 140 초반이요? 140에서 144가 나왔다고요? 원래 와일스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구속이 많이 나오는 선수는 아니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육무원 그러니까 후라도 선수 케이스를 생각하고 데리고 온 선수라고는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속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듣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144? 자완도 아니고 자완이었나? 자완 아니잖아요? 변화구가 많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 어 이름이 와이스 짝퉁이라고? 그러니까 우원이잖아. 우원인데 변화구가 많은가요? 변화구 그냥 평범하게 갖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물론 이제 시즌에 들어가면 또 올라오는 경우도 많기는 많겠지만 지금 시점에 아무리 그래도 140 그러면 잘 나와도 146에서 7이라는 얘기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레파토리 그냥 평범한데. 구속 부위가 안 나오는구나. 근데 그 정도로 안 나왔던 선수는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150은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독 안 나오는 날일 수도 있고. 엠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일스요. 어. 지금 시점에 그 정도로 안 나오는 건 좀 그렇긴 하죠. 경기 끝나고 투수야수 다 집합당했답니다. 와이스하고 브룩스 둘 다 벨루라고요? 브룩스 선수는 기아? 기아 브룩스 선수? 브룩스 선수야. 저기 한 게 있으니까. 집합했어도 키움 팬와 그런 거 의미 없다. 아, 키움 용타요? 아. 12대 1이 뭐냐고요? 롯데 졌어요? 뭐 그러면 시범 경기 첫 패네. 신나게 돌덩이가 맞았다고? 음. 사면골이라 눈 뒤집힌 거라고? 아, 롯데가 대승, 아, 롯데 대승이라고요? 아, 내 잘못 이해한 거구나. 음, 키움. 불펜들도 다 털렸다고요? 불펜 누구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 키움이 어찌됐든 우리 저기 상대니까 기억은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오석주 선수 부상이요? 자완? 아, 걔가 쏠쏠한데. 정다운 선수 그래도 1이닝 던졌네요. 이 선수도 청주고인가? 정다운 선수가 청주고였나? 어, 우리 팜인데 나쁘지 않게 청주고였나 대죠? 나 헷갈리네. 이 선수 아마 이 선수 우리 팜이었을 텐데. 원종혁 선수, 박균성, 준석원, 김성진. 음, 음. 그래도 오늘 경기는 괜찮게 했네요. 1이닝 무실점에 11 투구수 11구 볼넷 하나. 맞네, 청주고. NC도 불펜 뎁스가 안 좋다. NC. 원래 작년에도 작년에도 NC 불펜진은 좀 고생 많이 하긴 했지. 오, 그래도 정구범 선수 올라왔네. 전삼인이 오늘 박상호보다 안 좋았다고요? 음. 이 선수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구나. 1군 즉시 올려서 부작용이 시범 경기부터 터져 나오니 그게 진짜 어느 정도 뼈대가 있어야 그것도 좀
되는 거지. 뼈대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건 힘들긴 해요. 정규 시즌 때 알칸타라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쵸. 알칸타라만 어떻게 하면 와이스 선수가 구속이 낮다고는 하니까 그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창원만 왜 5시 한 거냐고요? 아마 야간 경기 적응이겠죠? 음. 가끔 그게 야간 경기 적응하겠다고 가끔 시간 바꿔서 하잖아요. 음. 아마 야간 경기 그거 겁니다. 우리도 있을걸요? 우리도 야간 경기로 바뀐 경기가 있을 텐데.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웰스도 팬들이 아쿠아 바꿀 준비하라고 난리라고. 하긴 국대 갔다 왔으니까 좀 쉽지는 않겠죠. 내 사랑 어연이 대주자로 나와서 도로 갈렸다고? 그래도 비슷한 선수들 많이 보았잖아요. 최우빈도 그렇고, 어, 저기도 권영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오늘 웰스가 나왔어요? 피로감이 안 없어졌나? 오, 선발로 나왔어요? 아직 피로감이 더 좀 힘들지 않나? 좀 일찍 그거 해서 그런가? 음. 왜 치스 됐다고? 허연이 2루로 딱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최우빈이 있으니까. 비슷한 선수가 있으니까. 맞아. 송승기 선수가 아픈 건 맞죠? 그러니까 안 나왔겠지? 네, 손주영 선수도 5월인가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LG도 초반 LG도 조금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선발로 나섰던 선수들이 조금 그래서 임창규 다음에 원래 송승기하고 손주영 선수였는데 일단 그 두 명이 다 어, 일단은 그런 거니까 하나는 이제 웰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자리가 누가 들어가려나? 그 이민호 선수? 이민호가 맞아? 이민호 선수? 그 선수가 하려나? 그 선수 제대했다고 듣긴 했거든요. 음. 시험했는데 탈락했다고? 우리 리그가 떨어진다 해도 고등학교 야수가 바로 와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긴 아닐까요? 김윤식 선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 선수도 있긴 하지. 그 선수가 할 가능성이 좀 높긴 높겠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민호 선수가 선발에 없는 게 낫긴 합니다. 그 인간 진짜 우리한테 너무 잘 던져. 우리한테만 잘 던져. 희한하게. 불펜으로 빠져야 되는 선수들이 앞으로 갔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초반은 고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때 이민호가 아니래요. 제가 봐도 저게 선발이라고 했다고. 한 번, 이게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로테이션은 돌아줬던 선수인데, 우리한테도 잘하기도 했었고. 직구 슬라이더만 던지는 선수기는 했지만. 하긴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게 낫긴 해. 변상권 선수. 타격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기는 하지. 수비는 좀 그렇긴 한데. 수비는 페라자나 다름없으니까. 1.2이닝밖에. 스리런 맞은 공하고 거의 구종하고 위치가 똑같았다고. 노시안 선수요? 목요일쯤 합류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나서서 이제 계속 나가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거긴 하거든요. 타석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한 8경기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고 일시적으로 문현빈 1번에 2번 노시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즌 중에 그거 조정하면 업적이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한 타석이라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을 본다면 그거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할지는 모르겠다. 한 타석이라도 더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경기를 많이 못 나갔으니까 어, 좀 감각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죠. 제대로 스타팅으로 나갔던 거 그나마 노시안 선수는 한 경기 정도는 그래도 스타팅으로 나가긴 했는데 문현빈 선수는 자꾸 대타로만 나가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나갈 필요는 있으니까요. 강지의 가방권 한 장. 과연 할까? 문현빈 1번, 2번 노시안? 한 번은 보고 싶긴 한데, 한 번은. 옛날에 노시안 2번을 한 번 잠깐 한 경기 정도? 한 기억이 있기는 한데, 뭐 궁금하기는 해. 음. 시범 경기 때나 볼 수 있는 그 장면들이니까 또. 그리고 명분도 분명하고, 진짜로 명분도 확실하니까. 서산서 채용할 필승조요? 오, 당장 구속만 올라와도 윤상현 선수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공 던지고 있는 선수들, 김도빈이나 박준영이나 원종혁이나 그런 선수들도 준비는 하고 있고. 제일 손쉬운 거는 역시나 5선발하고 있는 선수 중에 2명이 이제 빠지는 거지. 음. 뭐 예를 들어 제 바람대로 뭐 황준서가 이제 앞으로 갔다 그러면 왕해청하고 엄상백 선수가 불펜으로 된 거고 그 공으로 보면 필승조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또 메워지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솔직히 그 두 선수의 빈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냥 걱정을 어, 천지가 무너질 듯이 할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좀 존재감이 있으면 편한 건 사실이니까.
아, 정우주 선수도 있고. 음. 매울 방도는 많은데. 아, 맞아. 울산 웨이스요. 방송 해주죠. 어. 자체 방송 해주죠. 그 얘기를 제가 기사로는 못 본 것 같아서. 이동할 때 고래 타고 다니냐고요? 예, 아마 금요일 날 맞아요. 금요일 날 합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보통 퓨처스 이글스 TV래. KBO에서 그거 해주는 거 나오지 않나? 울산 외인 선수도 생각, 예, 그 선수, 어쨌든 외인들이 좀 있기는 하니까요. 음. 해주는지를 모르겠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없나? 유튜브도 없네. 유튜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유튜브도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그쪽에서 뭐 뿌리는 거 아닌 이상은 보기 어렵긴 하죠. 근데 홍보 같은 거 하고 뭐 그럴 거면 시켜줘야 되긴 할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하고는 저기가 리그가 다르니까 뭐 과연 해줄지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쇼츠나 KBO에서 해주는 거는 있어요. 가끔 이제 울산 같은 거는 KBO에서 정보 제공하고 뭐 그러는 거는 있기는 한데요. 음. 음. 일단 울산이 들어오기는 했으니 휴식 같은 건 없을 거고 공 좀 많이 배철 선수도 공 좀 많이 던지기는 하겠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음, 조동우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받고 할 시간이 과연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려면 저기 뭐냐 시범 경기 시작할 때 합류하는 게 맞다고. 근데 음, 국대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이군도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우리 일선발 누구냐고요?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화이트 선수긴 하죠.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어, 김경문 감독이 본인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연봉을 생각하면 그게 맞긴 해요. 화이트 선수가 먼저 나설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음. 그럴지도 모르고요. 윤찬우 선수도 한 구속이 148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평가자한테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 선수는 커맨드만 되면 컨디션만 좋으면 다른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오웬 선수는 확실히 반면밖에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는 있으니까요. 우타자 몸쪽으로 못 두드리니까 그거를 이제 다양한 구종으로 타개를 해 나가는 건데 음, 그게 되면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면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건 에런단데스가 안정감이 더 느껴지는 상황이기는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 중에 성공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에르난데스 선수처럼 던지는 선수들이 좀 더 성공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 물론 최근으로 들어오면 이제 화이트 선수처럼 던지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고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멜켈리 제구가 더 좋은 아니라니. 그러니까요. 멜켈 선수 제구력 안 좋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 많이 걱정했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는 어찌됐든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좀 강한 공을 던지려고 해야 되고 수준들이 좀 다르니까. 근데 우리 리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좀 더 힘을 빼고 던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던져서 힘을 써가지고 던져가지고 볼이 되는 뭐 그런 공들이 사라지니까 좀 제구력이 커맨드 능력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론 그것 때문에 데리고 온 거긴 하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리그에 오면 저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겠죠? 음. 웰케 선수 투심은 다 싱커입니다. 어, 다 그거 싱커예요. 음. 그러니까 싱킹 패스볼 따로 던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식 그 싱커 저도 뭔지는 아는데 아 대부분 던지는 거 싱커예요. 3회 때 던졌던 포심이 몇 개 들어간 거죠? 아마 체인지업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140짜리 던지는 거 없는데 포심 원래 150 넘으니까요. 음. 아마 체인지업 보고 그러신 거 아닌가? 오늘 싱커를 안 던지는 건데 아니 그 두 점 출심을 던지는 선수라 따로 옛날식 싱커 던지는 선수는 아니라서 이걸 요즘은 이거 미국은 맨날 싱커라 그러고 우리는 맨날 투심이라 그러고 그걸 다 투심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 아마 체인지업 보고 그거 하신 것 같아요. 오웬 선수하고 그거 판단 다르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오웬 선수 마지막에 던졌던 그 싱커성으로 그 옆으로 이렇게 횡쪽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웰케라고 오웬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오웬 선수가 딱 안 던지던 싱킹으로 이렇게 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아, 허리야. 그러면 웰케 맞는데, 근데 웰케 선수 그러니까 옛날식 싱커 던지는 경우는 없어서 그거 안 던지긴 하거든요. 음. 오웬 선수 그 공 없는데. 허리야. 아유, 허리 아파. 음. 싱커 안 던지고 슬라이더만 던지지 그러고 왔다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조건 똑같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음. 아예 이게 그게 있을 그 실투로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음. 이게 강하게 눌러주다 보면 그렇게 손에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리그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던지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공들이 없었다고 느낄 수도 있죠. 투심을 강하게 던져서 채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각이 커지는 경우는 있잖아요. 아마 그거 보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옛날식 그 싱커를 던지지는 않아요. 딱 오늘 던졌던 투심처럼만 던지는 선수라. 하나 불펜 와주면 범수 가능하다고? 음. 튜빅이나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이러면 된다니까 다시 튜빅은 아, 아주 할 필요는 있지. 예전에 저도 한창 운동했을 때는 튜빅 많이 하긴 했었는데. 꼬라박는 투심성 구조.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된 걸 수도 있죠. 힘이 들어가면. 투심이라는 구종 자체가 솜에서 이제 빠져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확 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 몸에 맞췄던 공처럼 이렇게 높게 휘어버리던가. 그게 이제 낮게 이제 찍어버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팡 하고 튀어버리는 그런 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 보신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힘을 안 쓸 수가 없으니 뭐 더더욱 그렇게 하겠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눌러버리면서 이렇게 팍 찢던가 그걸 보신 거겠죠.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거겠지. 음. 슬라이더가 의외로 괜찮던데요. 예,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게 종으로 떨어지는 느낌들이 좀 괜찮죠. 음. 다만 높이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높이 어, 좀 슬라이더는 조금 높게 걸리면 그거는 좀 맞을 것 같아서 높이는 좀 중요할 것 같은. 이게
오웬 선수처럼 스위퍼처럼 이렇게 옆으로 확 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아니라서 각이 애매하거나 높이가 애매하면 그것들은 조금 공략 당할지도. 보잉 그 자체라고. 하자드도 멘탈 나갔던데요. 보도라인 하단에 걸치는데 포수는 땅에서 받아서. 음. 확실히 키가 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걸리더라고요. 키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각도상으로 이렇게 볼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그런 공들. 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키가 큰 부분, 그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3루 백업이요. 뭐 어차피 도시안이 들어가면 뭐 거의 3루 백업은 없을 텐데. 원래 싱커가 52%인 선수이잖아요. 훨씬 더 나와야 되는. 음. 원래는 더 많이 던졌던 선수죠. 근데 우리 리그가 아시다시피 어, 미국에서 던지듯이 이제 싱커를 그렇게 던져면 우리 리그에서는 통하진 않으니까 포심이나 그 변화구들을 더 높일 필요가 있죠. 이건 스토브 리그 때도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투심으로는 음, 그걸 미국처럼 던지면 안 통해. 당연히 이제 변화구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야죠. 그게 맞아. 어. 우리는 아직까지는 포심이 통하는 리그지 변형 패스트볼로 간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어쨌든 지금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싱커로만으로는 쉽지 않아. 키움 팬들 양가 감정 제대로라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도 1시간 한 4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차피 내일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저기까지 하고 수요일은 또 쉬는 날이에요. 그때는 좀 쉬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 8시쯤 오는 걸로 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채팅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날 펼쳐 쓰시죠. 네. 네, 2개 정도 들어놨다라는 게 중요하지.